안녕하세요. 기능과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아라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그동안 수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서 멜라토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다른 말로 뱀파이어 호르몬 또는 밤의 호르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어둠이 오고 밤이 돼야지 확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게 이제 솔방울 모양의 솔방울샘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멜라토닌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어두워져야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밤이 돼야지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멜라토닌만 나오면 잠을 잘 자냐? 그건 아니에요. 멜라토닌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썼던 그 매튜 워커가 말하기로는 100m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출발선에 쓰잖아요. 준비하고 이렇게 총을 땅 쏴주잖아요. 땅 쏴주는 게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고, 달려가는 게 잠인데 그 달려가는 일에는 멜라토닌이 작용하지 않아요. 잠을 들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수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난 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멜라토닌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잘 나와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게 50대 이상 정도가 되면은 그림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거죠. 이 멜라토닌을 어느 정도는 밖에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잠 들기가 힘드신 분들,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시차라고 하잖아요. 요 일주기가 바뀌면서 적응을 좀 빨리 하고 싶을 때 밖에서 보충을 해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 피부과 선생님이세요. 아론 레너라는 그 박사님이 처음에는 이거를 잠과 연관돼서, 수면과 연관돼서 발견한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송가채 성분을 넣어서 올챙이를 길러봤더니 올챙이 피부 표면에 있는 까만 점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투명해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피부의 색소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름도 멜라토닌이라고 지으신 거거든요. 이게 수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는 1975년쯤이 돼서야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게 수면뿐만 아니라 항산화 역할도 하고 항노화 역할도 하고 체중 감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가채라는 그 뇌 안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 멜라토닌을 만들지만 피부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죠. 비타민 D. 비타민 D는 주로 언제 만들어지죠? 낮에 햇빛을 볼 때. 우리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낮에 햇빛을 볼 때는 비타민 D를 만들고, 밤엔 또 멜라토닌을 만들고. 그러면 멜라토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그걸 왜 피부에서 만들까요? 그 잠을 자라라는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 말고도 뭔가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멜라토닌이 우리 노화를 조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피부의 옥시데이티브, 산화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언젠가는 이 멜라토닌이 어떤 노화를 좀 예방하는 쪽으로 쓰일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인은 잠꾸러기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멜라토닌이 좀 줄어든 시기,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셨던, 아니면 맨날 잠을 늦게 주무셨거든, 뭔가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됐을 때 멜라토닌을 좀 넣어줘서 이 리듬을 회복하고 싶으실 때 처방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아야지 구하실 수가 있고, 저는 주로 멜라원이라는 제품을 처방해드리고 있고, 이게 멜라토닌 2ml인데 보통 2ml에서 3ml 정도 드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아, 원장님, 저는 여행 갔더니 외국에서 이 멜라토닌 팔던데 그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밝혀준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멜라토닌 서플리먼트 31개를 분석했는데,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원래 쓰여진 용량보다 83% 정도가 적게 들어있거나 478% 정도가 많이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2ml를 먹고 싶어서 샀는데 1ml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400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10ml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고 먹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내원하셔서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고, 제가 처방하는 그런 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쭉 유지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보통은 3주 이상
이상을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5세 이상의 수면에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탁월한 걸로 되어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약을 제가 처방을 해드리면 안 드시고 그냥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왜 그런가 했을 때 봤더니 약 표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면 진정제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분류상에 최면 진정제에 벤조다이아제펜이랑 비벤조다이아제펜 같은 그런 약 말고도 멜라토닌이 들어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호르몬이지만 분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 상자에 그렇게 써 있는 것 뿐이지 절대 이게 어떤 최면 진정제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방 받으신 경우에 좀 편하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멜라토닌이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STAC. 이거 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싱클레어 박사님이라고, 저는 노화의학의 BTS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요즘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SIRT1이라고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주면 125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멜라토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멜라토닌이 SIRT1을 자극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도 줄여주고 세포 노화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잠을 자는 사이클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을 드시면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으면서 잠도 잘 오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약제를 선택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을 처방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나이가 조금 많이 많으시면서 진정제, 다른 수면 유도제 같은 걸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멜라토닌을 드시면 그 효과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어서 이건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멜라토닌을 드시면 오히려 그 면역계가 좋아지면서 조금 더 병이 진행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멜라토닌 드시기 전에 치료받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피부과 선생님이 처음에 찾아냈고 피부에서도 생성되고 피부 노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꿀잠 주무셔서 미인은 잠꾸러기에 딱 맞는 그런 미인들이 되시기를 저희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